네,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병준. 네, 한국대학교협의회 신영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랑 그리고 대학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주대, 우송대, 한밭대, 그리고 충북대 연합 방송 예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각 대학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2022학년도 입시 전격 회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발열 체크, 손소독 모두 완료를 했으므로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다 벗고요. 오늘 출연진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대에서 오셨습니다. 입학사정관 신홍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뭐지? 공주대학교 파이팅 넘치십니다. 이미지가 들어오셨어요. 네. 저번에 한번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신 바람에 저희가 실패를 했으나 오늘 어렵게 저희가 한번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꼭 오려고 네.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송대 입학사정관 이제는 좀 지겹죠? 네. 강시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의 강시현입니다. 다음으로는 충북대 입학사정관 저희 오늘도 좀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충북대학교 저번에 못 모셨는데 이번엔 모셨고요. 김민성 입학사정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입학사정관 김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북대가 요새 굉장히 바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네. 차 타고 살았어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억지로 오신 건 아니죠? 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번에도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모셨었죠. 한밭대학교 이성의 책임 입학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도 요새 그 입시 설명이 아니고 고교 방문하느라 바쁘신 걸로 아는데 또 어렵게 시간 내주셨고요. 아깝다요, 저는. 안 바쁘다고 합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대학교육협의회 기획혁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영규 선생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학 어디야 TV에서 신선생으로 부 캐릭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네네. 오늘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네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전문가는 어떻게 입시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자문을 구하고자 이 방송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담돼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소금이나 MSG 정도 그런 걸로 좀 역할 하겠습니다. 네, 주로 원래 어디서 근무하셨죠? 네, 지금은 이제 소속이 기획혁신팀에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이제 입학 기획팀에서 저희가 모든 회원대학이 다 준수해야 되는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맡아서 저희가 그걸 이제 발간하는 작업을 했고요. 2016년부터 한 2020년 작년까지만 해도 입학 기획팀에서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어느 정도 입시에 대해서 아유, 전문가라고 보시기 MSG, 땀밤이 차셨다. MSG 좀.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네. 숨겨진 사회자인 것 같아요, 강 선생님. 저희가 입시가 약간 오래된 것 도와드리려고. 같은데. 네, 도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제가 내정지가 오면은 네, 좀 알겠습니다. 쳐주시면 원투 감사하겠습니다. 원투. 지금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는 데가 이 뒤에 보이시겠지만 한밭대학교에서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한밭대학교가 이번에 굉장히 스튜디오를 잘 꾸몄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와봤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딱 봐도 돈을 좀 발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신경을 썼다. 여기 화면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앞에는 카메라도 여러 대 있고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도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솔직히 이런 거 비하인드 영상 찍었다. 그렇죠. 한밭대가 이런 것에 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것들 저 같은 찍었어요, 그렇죠? 진작에 했지. 저희가 오늘 첫 게시 방송이어서요. 네, 다양한 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누락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댓글로 바로바로 피드백 주시면 제가 보고 있으니까 한번 질문이나 요청사항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예고 영상을 통해서 대략적인 일정을 안내 드렸습니다만 세부 일정을 좀 말씀 못 드렸는데요. 먼저 순서는 간단합니다. 각 대학별로 한 5분 정도씩 대학 주 변경사항, 입학 주 변경사항을 설명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각 대학의 내신 반영 방법이나 아니면 성적 결과표 공유, 그리고 입시 예측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설학과, 아니면 숨겨진 학과 이런 거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5분 넘기면 제가 지금 마이크를 끌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이시는 기계를 통해서 마이크를 그냥 내려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각 대학 사정관님들은 5분 시간 준수해 주시길 칼같지.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소통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학사정관 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각 대학의 직원분들께서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시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답변뿐만 아니라 궁금하면 또 전화나 이런 거 하면 다 해주시는 거죠? 상담이 이런 거는. 네. 실시간으로요? 아, 네. 그럼요. 지금 업무 시간 상담센터에 야간 상담. 야간 아. 야간사도 하나요? 하나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아, 진짜. 아, 그럼. 저희는 안 합니다. 아, 저희는 저희 퇴근합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다른 국립대 높으신 분들은 아마 다음 날부터 바로 당장 야간 상담을 하라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회자님 이거 너무 끊긴다는데? 너무 끝난다고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럼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한 번만 나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일단 연결 상태가 좋음으로 나오고 있어서 목소리가 끊기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끊기나요? 네네. 말이 너무 끊기나요? 그런가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설정을 혹시 나가서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목소리 좀. 네, 하도록 하고요. 지금 네, 일단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시죠. 이제 화면을 뭐, 네. 이렇게 저희가 개선을 할 거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든지 다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대학이 모였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간단하게 5분씩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부터 한눈에 보는 주요 변경사항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제가 전환했고요.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시작해 예, 주시면 됩니다. 공주대학교 올해 가장 수시에 대한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총 3번까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종합에 하나, 교과에 하나 이렇게 지원 가능했는데 올해는 종합에 하나, 교과 실기에서 2회 가능합니다. 교과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일반과 교과 지역인재 이렇게 2개를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게 되니까 작년보다 저희 학교에 학생들이 지원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실 때는 같은 과 지원하셔도 되고 다른 과 지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면접이 좀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좀 면접에 대해서 부담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작년까지는 3명의 면접관이 15분 정도 면접을 봤는데 올해는 2명의 면접관이 한 10분 정도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좀 간소화됐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를 받았는데 올해 이제 전국적인 추세가 되겠죠.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역인재하고 종합 일반하고 이렇게 2개로 쪼개졌었는데 올해는 지역인재 전형이 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46명, 그다음에 교과에서 14명 뽑던 지역인재가 그냥 교과로 통합돼서 263명을 선발을 하는데 이게 모든 학과가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범대, 예술대, 산업과학대, 본부에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는 올해는 종합이 아니라 교과라는 거 지역 학생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신 반영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교과전의 내신 반영 방법이 저희는 이제 1에서 9 숫자로만 나오는 등급을 반영하는데 학년 구분 없이 반영을 했고 이수 단위도 없이 작년까지는 반영을 했는데 올해 이수 단위를 반영하게 됩니다. 올해는 교과목 내신 등급 곱하기 이수 단위가 들어간다. 그래서 작년하고 좀 바뀔 점은 이제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이 있는 학생들이 조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가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시를 가군에서 선발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정시 나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주대학교의 주요 변경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주대학교 5분도 안 걸린 것 아, 같아요. 너무 역시. 정말 빠르게 해주셨고요. 좀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희 뭐. 네, 그렇죠. 지역인재 전형이 작년까지 이제 종합에 그래서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교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거 이제 학생들이 충청권 학생들이 머리가 되게 아팠죠. 항상 전화 오는 게 일반으로 써야 돼요, 지역인재를 써야 돼요. 고민이 많은데 이제 고민이 깔끔하게 해결됐죠. 일반 전형만 써라.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교과로 넘어간대. 그럼 교과에서 일반 써야 돼요, 지역인재 써야 돼요? 뭐라고 하냐? 둘 다 쓰면 돼. 총 3회 가능하다. 공주대는 복수 중에 3회까지 가능한 3회까지 걸로. 가능합니다. 이것도 야박한 것 다양한 같은데. 네. 야박하나요? 네. 6회까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저희 충북대 혹시 몇 회예요? 저희는 지원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서 최대 6회까지 지원. 근데 지원 자격 충족을 못해. 너무 어우.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 안 됩니다. 지원 자격이 충족될지 안 될지까지 예측해서 3회로 적절하게 복수 지원 횟수를 정해주신 공주대였고요. 다음으로 그럼 바로 진행해볼까요? 우송대학교입니다. 네, 저희 우송대학교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모집 인원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 수시에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거의 97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전형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잠재능력 우수자 1, 2 전형이 뭐 종합 1, 2로 바뀌었다. 크게 바뀐 건 없고요. 모집 인원 또한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90대 3의 비율을 가져가고 있고, 좀 바뀌었다 할 수 있는 게 이 실기 실적 위주가 학생부 위주로 가서 저희 죄송합니다. 예, 종합 면접형으로 저희가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 방법이 저희가 매년 고수하던 방식이 뭐 12과목과 7과목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12과목과 7과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크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전형이 저희가 학생부 100% 면접이 없는 학생부 100%와 그리고 나머지 1단계 학생부 100%로 5배수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60%와 면접 4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또한 저희가 정시에서 수능 성적 없이 갈 수 있는 이제 저희 종합전형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시 너무 망쳤어. 대학은 가야겠다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저희가 좀 추천할 수 있는 전형이 있고요. 저희가 또 그거에 따라 영어 환산 점수도 작년에 비해 굉장히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학생들이 실제로 영어 성적이 다른 성적에 비해 받기가 좀 더 쉽거든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성적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교과 반영법이 크게 바뀐 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지역인재가 면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면접 없이 총 12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국수영사과 택 2개씩 8개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교과 구분 없이 4개를 반영하는데, 즉 다시 생각해보면은 내가 너무 탐구만 잘해. 그러면 탐구만 5개 학기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너무 영어만 잘한다. 그러면 영어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전형으로 저희가 바뀌게 되었고, 또한 가장 많이 운영하는 우리 택 7개 전형을 또한 운영을 하고 있죠. 저 이런 성적 결과는 저희가 모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뭔가 이제 성적 상담하거나 내가 이 전형 써야 되는데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지? 라고 좀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 한 번쯤 참고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원수 접수가 시작될 텐데, 저희가 원수 접수하는 동안 뭐 시작은 2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거의 뭐 한 2-3시간 정도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그때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 기간에 실제로 그럼요. 중계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요. 완전 한번 오시겠어요? 불러주시면 저야 뭐 빈손으로 오시면 안 받습니다. 뭐 탈쓰고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송대학교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지영 선생님. 뭐 이따가 총합해서 종합해서 한번 할까요? 네네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대학끼리? 네, 제가 한번 같은 대학 이번에 네네. 지역 인재가 네. 일반 원처럼 네. 면접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성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전년 대비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보이는 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 성적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번에 저희가 12과목 자체가 좀 반영 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뭐 뒤에 보여드릴 자료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지역인재전이 굉장히 좀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성적대를 유지해서 오히려 저희 대전, 세종, 충청 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다면은 충분히 작년보다는 더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뒤에서 한번 또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좀 네. 기대해 보도록. 그리고 그 네. 전년도 입시 결과 보면은 그 반영하는 택 과목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 때도 학생들이 거부를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예, 굳이 잘하는, 뭐 네, 그쵸. 오히려 잘하는 과목을. 작년에는 그렇죠. 학년별 4과목이었는데 이제 학년별이 아니라 학년을 트다 보니까 그렇죠. 친구들이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 자신감을 네. 가지고 지원해도 할 수 있어. 네. 네, 열심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커트라인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네. 이제 전 과목을 했을 때는 똑같겠죠. 이렇게. 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현재가 네. 서로 이렇게 네. 견제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호흡이고요. 다음으로는 바로 이제 충북대학교인가요? 충북대학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조정했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시겠어요? 네. 네. 그 충북대학교 올해 변경사항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년도까지 학생부종합 원전형하고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에서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로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때 이제 면접 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100% 일괄 합산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부분이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시하고 정시 쪽에서 사범대학 모집 단위에만 있었던 교직 인적성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교직 인적성 면접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충북대학교의 경우에는 뭐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전체 대학 입학 전형에서 면접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유형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이 이제 1등급씩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수능 응시 영역 변경에 따라서 수능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나 정시 성적 반영할 때 하는 수능 반영 영역이 변경이 됐고요. 정시 군 설정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 지원 허용 범위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올해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특기자 전형이나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을 제외하고 그 전형들은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나머지 전형들은 이제 지원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서 최대 6번까지 충북대에 복수 지원이 가능한 네, 그런 구조로 복수 지원 허용 범위가 네,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고 굵게 핵심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수시 이제 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게 그러면은 모든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외하고 네. 나머지 대학 입학 전형에서는 다 면접이 없습니다. 그럼 면접 없이 이제 모든 전형을 운영을 하면 좀 어떤 학생들이 이제 유불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면접 변경에 따라서 이제 지원 경향성이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면접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면접을 미실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한 부분이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에서 1단계에서 4배수로 교과 성적으로 끊어서 그 다음에 2단계 때 이제 인적성 면접 보고 수능 최저 충족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선발이 됐었는데 올해 경우에는 일괄합산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뭐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전년도하고는 이제 합격의 경향성이 이제 조금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이제 후보 순위가 많이 돌 수 있는 좀 여지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연성을 이제 봤을 때. 면접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일단 일시적으로 지원율이 향상되겠죠. 이제 경쟁률이 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약간 좀 같은 대학 내에서 면접을 하다가 면접을 이제 안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좀 그 해에는 경쟁률과 이런 지원자 수가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등급대도 약간 높이 향상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일괄합산 전형 면접 미실시하니까 정말 올해 기대가 되네요. 정말 이렇게 한 이유들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지원자가 좀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수능 반영료가 변경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된 거죠? 이게 저희가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학과가 굉장히 많아서 네, 학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이제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면 네, 어차피 이제 9월 1일에 이제 9월에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식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한밭대죠. 한밭대학교 신입 입학사정과 이성혜 사정관님께서 202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한밭대학교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도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우선 수시 모집에서는 저희는 81%에 해당되는 인원을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약 18.9%에 해당되는 인원을 모집을 할 겁니다. 수시 모집에서 80%에 해당되는 인원들 중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저희가 한 44% 정도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약 33%에 해당되는 인원을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밭대학교에서 올해 전체 신입생을 모집하는 인원은 전체 2,096명을 모집을 합니다. 올해 가장 크게 변경이 된 건 지역인재 교과 전형을 저희가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저희 한밭대학교는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이다 보니 대전 충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을 하여서 지역사회에 저희가 우수한 인재로 또 다시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모토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인재 전형을 매년 확대를 실시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교과 전형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인재 전형이 대전, 충청, 세종권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지원 자격을 충족을 한다면 6회 원서 접수 중에서 6회를 모두 다 저희 한밭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모두 복수 지원을 모두 다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고요.
첨단학과가 저희가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뒤에 가성비 학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정보통신공학과가 작년에 120명 모집을 했던 인원이 40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고 모바일 융합공학과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지능미디어 공학과에 관련된 학과들이 새롭게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영상에 관련돼서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희가 올해 시각디자인학과에서 시각영상디자인학과를 새롭게 학과명을 변경을 했고 학과 이름만 변경이 된 게 아니라 교수님도 저희가 새롭게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사에서 네, 스파이더맨을 그렇게 영상을 직접 작업을 하셨던 교수님을 저희가 어렵게 저희 학교에서 모시고 왔고요. 어, 네, 저희 엄청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시각 영상 디자인 학과에 관련돼서 영상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희 학교 꼭 올해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정시 모집에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순환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군과 나군에 각각 모집을 했었던 학과들이 새롭게 순환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한밭대학교에 가장 큰 꿀팁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얼마 전에 9월 네, 모의고사 보면서 많이들 좌절한 친구들도 있고 그럴 텐데 절대 좌절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국립대를 가고 싶은 우리 친구들 있다면 저희 한밭대학교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전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국립대학을 지원하려고 했다.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 네, 점수를 보고 혹시 좌절한 친구들이 있다. 얼른 저희 한밭대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네, 9월 10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니까 언제든 네, 원서 접수해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이 많이 높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한밭대학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서 네, 오시면 네, 저희와 함께 이렇게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스튜디오 보셨잖아요. 저희가 이걸 스튜디오를 만든 게 한 달 정도 만들었는데 겨우 한 달 네, 투자했는데 이 정도인데 네, 저희 뭐 한밭대학교에서 얼마든지 서천 산업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대학인데 네, 저희가 뭐 1년을 만약에 스튜디오를 준비했으면 더 어마어마할 것 같지만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 한밭대학교가 정체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라 지금 계속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아까 전에 채팅방을 보니 저희 한밭대학교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친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급 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3학년 1학기 때 지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좌절한 친구도 있다면 좌절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한밭대학교의 성적을 산출하면 내 성적이 왜 이렇게 높아졌지? 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성적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한밭대학교의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딱 5분 꽉 채워졌습니다. 연습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표가 많이 났나요?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 네, 찾으신 것 홈그라운드 이점 다른 분들은 좀 대충대충 하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한반대학교에서 약간 5분을 꽉꽉 채워가지고 네, 사실 저희 총장님이 보고 계셔서 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만만 대충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었군요. 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이게 전반적으로 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 올해 맞아요. 있는 대학이 없는 대학이잖아요. 중고등학교는 뭐 없죠. 한밭대학교 없다고 말씀하셨고 네. 이반영. 반영 안 하신다고 네. 하셨고 공주대는 혹시 공주대도 교과 전형에서는 아까 저희 추출만 그래서 그까지. 그럼 충북대는 어떻게 하시죠? 네, 충북대도 교과 유형에서는 이제 성적 반영은 하진 않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다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종합전형은. 종합 전형 종합 전형에서 준비하지 않는 대학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그리고 교과전형의 선생님 주무셨어요? 아니 애들 궁금할까봐. 아, 네. 오해할 거. 교과전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해할 거. 네. 편안하네. 네. 오해할 거. 이게 학생들은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전형에서도 뭐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반영하나요? 그래서 또 한 말씀 간단하게. 성적 A, B, C로 반영할 건 아니야. 그쵸. 또 사출해서. 그렇죠. 사실 이게 종합전형은 다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네, 정상평가. 이게 뭔가 어떤 이렇게 과목을 딱딱 들었냐가 중요한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알려줘야지 이제는. 아, 어. 네. 끝났잖아. 때가 됐다.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알려줘야지. 혹시 오늘 고1 고2 학생들 있으면 많은 거 오늘 얻어 가실 수 있고 전공에서 본인이 관련된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음.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네.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도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로 선택 과목도 성적 잘 받는 과목 선택을 해요. 그거보다는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관련된 관련된 그렇지. 맞습니다. 괜찮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 네,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한밭대 학석사 과정. 아 맞아요. 제가 학석사를 깜빡했네요. 예.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까 네. 좀 질문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말씀 안 하셔가지고 이거 좀 아, 뜬금없긴 한데 네 죄송합니다. 나왔으니까 한밭대 학석사 과정인가요? 학과? 정확히 학석사 명칭이 뭐죠? 통합 과정입니다. 통합 과정. 네. 그 해당하는 학과가 하나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 5개 학과에 한해서 학습사 5개 통합 학과.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에게 정말 꿀입니다. 저희 작년에 학습사 통합 과정이 이렇게 대놓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쟁률이 2.1대 1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밭대를 들어올 수 있는 통로였죠. 뒷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게 뒷문이라고 해서 결코 안 좋은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학석사 통합 과정은 대학원을 여러분들 혹시 아시잖아요. 네, 네. 대학교와 대학원 과정을 5년 안에 끝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내가 지금 대학교를 지원하는데 대학원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네, 부담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학석사 통합 과정으로 지원해서 무조건 5년 안 다녀도 되고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저 혼나는데 소장이 뭐 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내좀 그랬습니다. 네. 네. 끝나고 대학 복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심할 통합과정인데 때 오늘 안 다녀? 중간에 이제 학사만 하고 가는 거죠. 뭐. 네, 중간에 학사 저 그러면 궁금한 거 이것도 말씀해 주실 저 다음번 방송부터 제가 없으면 이거 오늘 어떻게 막방입니다. 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제가 궁금한 거 또 한 가지는 네. 여기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1대 1이요? 그러면 혹시 네. 충원이 충원이 빵꾸가 나지 않았어요. 아 정말 그래요? 저희도 너무 2배수가 안 돌았나? 이게 2배수가 네, 그게 안 돈 돌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왜 안 돌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 그거 왠지 그건 거기도 제가 먼저 꼭꼭 숨겨놓고 싶어요.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4개 대학 주요 변경 사항을 좀 알아봤고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기업 신영규 선생님한테 좀 의견을 네네. 네, 보고 싶습니다. 아니 말씀해. 살짝 요약. 요약이요? 3분 요약으로 해서 대출 요약.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 학교처럼 음, 저희 이제 4개 학교 말가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지 아니면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지금 전형이 좀 변경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나 종합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수시 정시 비율 이런 네네네. 거 좀 거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이제 네 분 선생님 말씀 이제 4개 대학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년도 대비 이제 올해 변경 사항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학생들의 혼란은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전체 대학들도 약간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되짚어 보면은 일단은 뭐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보도된 거에 따라서 뭐 학령 인구수 감소, 이게 출생아 수 감소랑 뭐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첫 해 2019학년도에서 20학년도로 왔을 때 가장 큰 충격이 한 번 왔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20학년도에서 작년 21학년도로 넘어오면서도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어서 그렇죠. 그 두 개 해에 거쳐서 한 약 3년 동안 14만 명 정도의 학령 인구가 줄었는데 작년에 많은 대학들이 좀 아픔을 겪었지만 올해에 또 한 번의 감소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출생아 수나 이런 학령 인구 수를 보면은 그 전체 수능 응시자 수라든지요, 이런 거 보면은 좀 작년과 좀 비슷한 추세가 날 것 같다. 근데 그러면 작년에 아픔을 겪었으니까 올해도 아픔을 겪는 대학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될까요? 작년에 이제 20학년도에서 21학년도 넘어오는 그 6만 2천 명의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그 두 번째 충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올해도 똑같은 뭐 현상이 말이 벌어지지 길어지면은 않을까. 예. 똑같으니까 말이 기록할 수 길어지면 있다. 예, 말이 길어지죠.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한 하겠습니다.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학령 인구수가 감소가 되면은 이게, 수습이 아니라 네. 학급 수가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학급 안에 있는 학생 수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1% 등급으로 따지면은 4% 이내에 들어오는 학생들 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2등, 2, 3, 4등급은 뭐 평이하게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더라도 1등급 학생은 줄 수밖에 없다. 이게 바꿔 말하면 이제 학생들을 대학한테 지원했을 때 학생부를 봤을 때 이게 떨어진 거 아니야? 또는 학생 입장에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봤을 때
한 단계 좀 높아 보이는데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현상이고 작년에 비해서는 한 등급 낮아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러한 착시 효과에 속지 이렇게 좀 혼란을 가지실 필요 없이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지원을 이게 하셔도 된다. 말이 길어서 좀 요약을 하자면 네네. 성적이 좀 내가 낮아 볼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네네. 좀 그걸 감안해서 지원을 하면 좋다.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상향 지원에 가까운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정도로 너무 네. 무서워질 겁낼 필요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것 정리를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또 준비된 게 많기 때문에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대학별로 경쟁률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입시가 경쟁률이 각 대학별로 어떨지 지금 자료 가져오신 분들은 저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말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공주대부터 한번. 일단 경쟁률은 올라가겠죠. 전년 대비. 아, 와, 왜냐면 그 출생서 인구수를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늘었습니다. 살짝. 작년보다. 살짝. 살짝. 맞아요. 예, 살짝. 살짝 늘었고. 근데 이게 대세충은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종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예. 세종 믿고 가야죠 우리. 유입이 됐죠. 이 아, 예. 공부가. 세종에 캠퍼스가 있다고 이제 또. 뭐 그 정도는 다 이기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 보는 있는 작년에 38만인데 올해 52만, 한 네. 4만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까 신임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내신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거 좀 예측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많이 그 지원할 때 좀 속는 게 뭐냐면 전년도 입시 기간이 너무 많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 올해 전년도에 경쟁률 높았던 과들은 내려가고 경쟁률 낮을 때가 올라가는데 또 여기 자원한 게 뭐냐면 성적. 그러니까 특정 학과가 공주대학교를 예를 들면 제가 가슴 아픈 제가 지리교과를 나왔는데 지리교과 예를 들면 성적이 막 3등급이 들어왔어. 아, 사범 교과. 작년에요? 재작년. 재작년에. 작년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면 20대 1, 원래 평년에 몇 대 몇이죠? 8대 1,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뛰어서. 10대 1이었는데 그러니까 20년에 10대 1이었는데 21년에 20대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 전년도 성적만 들고 그쵸. 그러니까 올해 또 어떤 과가 그럴 가능성이 있냐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유아교과. 유아교가 작년에 야. 교과 전형에서 3점대 많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오. 공개했어요, 성적이. 그러니까 올해 상담전에서 유아교과 엄청 물어봐. 저희도 나가서 상담하면 공주대 요약과 많이 물어봐요. 아니 왜냐면 진짜로. 공주대세요? 네. 왜냐면 공주대 가면 또 우승대 가야 되니까 그거 겹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전년도 성적이 낮은 과를 좀 가야 됩니다.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가장 학생들이 조심해야죠. 좀 너무 짧은 시야에 갇혀가지고 전년도만 그 입시 결과에 매몰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들이 보통 3년간을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3년간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꼭 보여야 되는 거고 또 경쟁률을 다들 공개하잖아요. 원서적으로 실시간으로. 그렇죠. 일단 공개하는 이유가 눈치 작전 하는 거지. 저희 눈치 작전 할 것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교과에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년도에 경쟁률 높았던 과 올해 낮아질 수 있고 전년도에 성적 낮았던 과 올해 높아질 그럴 수 수 있다. 있다. 그거는 이제 좀 공주대 마지막까지 경쟁률 다 보여줘요? 원서 접수할 때? 6시 마감인데 네네. 3시까지 하고 전화하면 알려주나요? 전화? 네. 전화 잘 안 받아요. 4시엔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까? 혹시 몇 시까지 알려줘요? 저희도 네, 중간에 끊습니다. 아, 그죠. 네. 저희 끝냈는데 전화하면 무조건 다 알려줘. 유튜브에서 그냥 보여줍니다. 댓글로 저희 봐도 실시간으로. 엄마가 기숙사 갈 수 있어 한밭대가 제일 좋다 뭐 이런. 아 정말요? 네. 근데 이거 약간 댓글 공간 오잖아. 네, 기숙사. 네. 기숙사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저희 다들 한밭에 기숙사 잠깐 얘기해볼까요? 저희 기숙사 지금 제가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호텔급이거든요. 저희 한밭에 기숙사가. 지금 저희 겨우 한 달 준비한 스튜디오가 이 정도인데 보셨잖아요. 컴퓨터 저희 거로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하고요. 네. 좋다. 다 네. 기숙사 좋다 이거? 네, 이거 정리하면 그렇죠. 되겠다. 그렇죠. 다 기숙사 안 좋은 학교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좋은 걸로 훈훈하게 마무리 짓고 네. 자 다음에 그러면 우송대 경쟁률. 경쟁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소폭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작년에 지방 사립대에서 대규모 미달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도 가보면은 실제로 지방 사립대를 가더라도 뭔가 취업이 잘 되는 내가 특성화 대학을 가야겠다. 특성화된 학과,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올해 소폭 상승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혹시 뭐 대기업이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저희 쪽으로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도 지금 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척도가 좀 변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체감해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우송대로 따지면 저희도 같이 방송도 해봤는데 우송대에서도 뭐 철도나 물류나 아니면은 호텔 조리 이런 외식 경영 이런 쪽으로 학생들 관심이 그 이후로 방송 이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주시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첨단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중심 이러한 그 특성화된 학과로 학생들의 관심이 가고 있다라는 추세.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린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같은 네. 경우는 좀 소폭 상승해서 작년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만 성적대는 그래도 작년과 비슷하게. 근데 제 기억에 저번에 충북대 빼고 저희 셋이 방송했을 때는 네. 다 경쟁률 떨어질 것 같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뭐가 네, 그날 3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왜 사람이 그러냐면 생긴 거지. 그때는 수능 응시론을 몰랐잖아. 아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예측이 수능 걸 가능하다. 아니까 그러니까 3학? 이게 3학님 재수생이지 않을까요, 근데? 반수가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포함해서 수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 학생들이 고3 숫자가 들어. 고3 그렇게 좀 해석을 하셨던 것 맞아. 같아요. 아까 그 출생아 수는 한 1,000 몇마 줄었는데 그 전체 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은 늘었어요. 늘었어요. 살짝 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향을 네. 받는다는 거지. 오케이, 일단 다 아까 올라가고 기숙사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누가 채팅 얘기했는데 우송대 기숙사 또 야자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잠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야자. 자, 저희 맞아? 간호학과 야자 있어요? 대학에서 야자를 해? 취업시키려면 공부시켜야죠. 취업 그냥 합니까 선생님들. 저희 같은 경우 간호학과 밤 10시까지 야간 자습사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원하면은 기숙사 제공하고 버스 태워주고 다 집에 보내줍니다. 아, 네, 10만 원 다음 이제 충북대학교 넘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적어볼게요. 충북대학교는 어떻게 자료 준비해 주셨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요거 맞나요? 요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이제 전년도 경쟁률 보여드리려고 요거 준비해왔고요. 종합 원전형 저희가 8.1대 1이었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면접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이제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이 사실 5.3대 1이라서 경쟁률이 조금 낮아 보일 수는 있는 전형인데 사실 학생부 종합 원전형하고 전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동일하거든요. 아. 그런데 왜 낮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요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이 전년도의 신설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이제 몰랐군요. 네, 학생들이 이제 참고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예. 그런 부분들 좀 우려하셨었던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공개해놨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부 종합 투 전형은 저희가 항상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전형인데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하고 자기소개서가 있는 그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이거 특이하게 이제 수능 이후에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괄합산 전형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충원 합격되다가 합격이 되면 이제 정시하고 추가 모집을 납치. 지원을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예. 수능 가채점 해보시고 수능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정시하고 추가 모집도 고려를 하시겠다 하면 자기소개서 이제 제출 여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실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입력을 안 하고 그런 학생들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대략 한 6대1 정도 사정 처리 기준으로 봤을 오히려 때 종합원보다 낫네. 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전년도에 8.7대 1이었는데 요거가 사범대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년도에 교직 인적성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일괄합산 전형으로 변경이 돼서 이제 충원에 따라서 이제 합격 기회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부분들 이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 저희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모집 인원이 소폭 이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년도는 7.9대 1 정도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인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이제 지원 여부가 이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이
종합 원투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뭐 이제 내가 정시를 아예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종합 원을 준비해도 상관이 없는데 수능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면은 정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종합 2를 좀 선호하는 게 맞다. 이 정도. 아닙니다. 둘 다 고려하셔도 됩니다. 둘다 고려- 둘 다 중복 지원 가능한데, 네, 둘 다 지원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밭대학교. 아, 네. 네. 저희는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 양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간단히 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참고로 저희도 하나만 더 광고 방송을 하면 네. 저희 수시모집 원서 접수하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저희 이 방에서 실시간으로 경쟁률 예측에 관련된 라이브 방송을 실시할 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밭대학교 원서 접수 뭐 학과에 대해서 어떤 지금 왜 이 학과가 경쟁률이 올라가고 경쟁률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지 궁금하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 저희가 같이 이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료 같은 거 없나요? 저작권료 같은 거 저희가 받은 게 없어가지고 이거 알겠습니다. 다 라이브 하는 추세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야? 저희 학교로 오시죠. 같이 하시죠. 저희 학교. 근데- 그러면 저희 네 다 모이세요. 저희 한밭대로. 와 이렇게 또 마치를. 근데 정말 저는 이거는 네. 라이브 방송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 많은가 봐요. 네. 그 모집 기간에는 정말 채팅방이 완전 불이 탈 정도로 질문이 많고 대답하기도 정말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문의하기 때문에 네. 대학별로 한번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밭대 일단 한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공주대-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예 공주대랑 충북대는 뭐 알아서 하시겠죠. 아, 한밭대랑 붙여서 같이 하면 안 될까? 아, 뭐 그건 제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네. 하실 거면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아, 있으면 좋지 네, 않을까. 그렇다라고 먼저 이렇게. 우선은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경쟁률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공주대 신홍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험생들이 바로 전년도에 바로 앞년도에 있었던 경쟁률 낮은 학과 또 성적이 낮은 학과들에 대해서 또 몰리다 보니까 저희 학교도 작년에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 창의융합학과라는 학과가 있었는데 네. 2020학년도에는 경쟁률이 5.8대 1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네. 작년에 2021학년도에 경쟁률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32대 1로 올라갔습니다. 오. 저희도 너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근데 다른 일반 학과들의 평균 경쟁률이 대략 한 4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도 네, 이 특정 학과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 대해서 다 원서 접수 내가 딱 해당 학과를 딱 정한 학과가 아니라 경쟁률이나 성적을 보고 그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앞년도의 경쟁률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다 3년 또는 5년치의 경쟁률을 공개하고 있으니 예. 이런 부분 한번 참고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과 상의되지 않은 정말 즉석인데 공약을 걸겠습니다. 뭔가요? 네, 저희 경쟁률이 작년에 2,000명이나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한 해였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경쟁률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 앞년도에는 7대 1이었는데 바로 작년에 4대 1로 경쟁률이 내려갔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에 공약을 건다면 경쟁률이 8대 1로 올라간다 하면 우리 본부장님과 제가 둘이 서로 사비를 털어서 여기 밑에 커피숍에서 하루에 100명 네, 오. 아메리카노를 쓸 수 하루에 있는 100명이요? 네, 1일입니다. 그날 하루. 저도 와서. 네, 누구든 오시면 됩니다. 언제 오는 네, 거야? 누구든. 마지막 나오는 거야? 다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저기 강 선생님, 차 준비할 테니까 다 대전에 네, 실컷 언제든 오시죠. 오세요. 강 네, 선생님 공약 없나요? 그리고 저희요? 지금 저희- 네, 저희요? 이 아니, 제가 다들 공약 안 하시나요 지금? 제가 제일 막내인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이나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네 정말 경쟁률 한밭대 교과 전형이 8대 1이 됐다라는 거 보시고 언제든 선착순으로 저희가 한밭대 커피숍에서 근데 이거 제가 저희 본부장님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뭐 본부장님한테 카드 달라고 해서 엎질렀는데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안 남이 나올 것 같아도 공약을 거는 거예요. 나오라고 기도하면서 공약을 아 거는 저희는 8대 1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아. 마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정말 저희 알겠습니다. 코가 탁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보도록 정리하자면 일단 다 대부분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예요. 대부분 뭐 떨어지면은 뭐 어쩔 수 없. 받아들여야죠, 걔만. 그럼 대기업 최현주 선생님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지금 저희가 예측한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뭐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이제 선제적으로 폐지한 대학들도 많고 면접을 미시하는 대학도 있고 또 특성화된 학과들을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다학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율은 좀 상승할 거라는 거는 조금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맞는 말씀이신 거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 학생부 교과는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 등급대가. 그쵸. 그러니까 지원자 경쟁 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겁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진로 선택도 이제 미반영 되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작전을 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이제 경쟁률 하락과 대거 미달 사태를 보면서 학생들이 올해는 좀 혹시 수도권을 좀 할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저희 쪽에서 한번 방송했는데 수도권은 미달 나지 않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전혀 미달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좀 꼭 알고 이제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이랑 같이 한번 상황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죠. 지역 인재가 되도록 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저도 그러니까는 예,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또 준비된 게 많아가지고 네.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학생들이 가장 기다렸던 챕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각 대학별로 수시 면접에 대한 팁이라든지 뭐 입시 결과라든지 이런 걸 좀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입시 결과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공주대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예, 공주대학교 입학 성적 결과 자료 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끝인가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는데 이게 이제 보는 방법이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 자연스럽게 어렵죠. 대답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개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 작년까지는 이제 수치하라도 뭐 70컷, 80컷만 공개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원자 전체를 예. 저희가 점으로 다 찍어놨어요. 아, 그래서 어떤 등급이 붙고 떨어지고 추가 합격을 했는지까지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실 때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최초 합격, 파란색 세모가 추가 합격, 그다음에 초록색 네모가 그냥 후보로 끝까지 남아있던 겁니다. 세모 보면 되겠네요. 세모를 봐야 되는데 종합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 종합은 그쵸. 네. 배수가 있으니까. 네. 교과는 딱 정직해요. 빨간색 조금 나오다가 파란색 나오다가 초록색 나오다가 XX. 근데 종합은 성적이 막 중구난 뒤죽박죽. 뒤죽박죽.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원을 하냐면 종합도 성적으로 뽑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전년도 입시 결과에 내신 등급이 뭐 요정 됐다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조금 낮다. 그럼 지원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종합은 성적보다 다른 것들이 많이 좌우를 해요. 그 표를 보시면 막 색깔이 되게 섞여서 찍혀 있다는 것 자체가 성적보다는 다른 전공적 합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 입시 결과만 보지 않고 3년치를 다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3년치를 보시면서 이 학과의 추세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공주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종합은 뒤집박죽이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성대학교는 가져온 자료가 이거네요. 네, 저희가 나오고 있나요, 잘? 네, 나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실 급하게 오전에 만들었죠. 네, 이게 뭐냐면은 저희 이제 전체 학과의 좀 성적을 좀 바꿔봤는데 특히 저희가 산출한 성적입니다. 지금 뭐 보면 평균 등급대가 마지막 등급까지 저희가 갖고 왔는데 뭐 5등급, 뭐 7등급 학생들 많이 들어와요. 산출한 성적이다 보니까 더 많은 학생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간색으로 저희가 글자를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메인 전형인 일반 투 전형보다 100% 컷이 더 떨어지는 그런 학과, 그런 전형을 저희가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친구들이 좀 내 성적이 뭐 메인인 일반 투 전형이나 쓸 때 조금 내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자기 추천 전형이나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서 우회해서 지원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설명이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징상 거의 3등급대에서 7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 5등급에서 7등급대 학생들 중에 공과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당연히 좀 이제 철도대학을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철도대학을 들어와서 또 좋은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우성대 많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좀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경쟁률 낮은 학과는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학과는 일반 투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 그 전형이 성적이 제일 낮은 것 같고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그 좀 소수 모집 인원 전형에서 성적이 좀 낮은 것 같네요. 경향성이 맞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 저랑 저도 아까 이게 같이 봤거든요. 처음 이거 나 궁금한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검정색 동그라미하고 별표하고 뭐 별표 친 학과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교직이수 말하는 아. 거죠. 네, 이건 교직이수랑 영어로 수업하는 학과 네. 정리한 거. 그리고 검정색 동그라미는 영어로 수업하는 학과, 별표는 교직이수 교직 가능한 가능한 학과. 학과. 그럼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영어 못하면 저희가 제가 잡아놓고 다 스카르트. 알려드립니다. 1년 잠도 안 재고. 네. 그 잠이? 정말요? 잠은 재우긴 잠은 하는데. 재웁니다. 저 잠은 믿으시면 잠은 어떡해요? 재우는데 영어는 알려줍니다. 그럼 1학년 잠만 1학기 재웁니다. 첫 수업부터 영어로 하는 거예요? 수업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과에 따라 또 다른데 2학년 근데 왜 때부터 제가 하는 이걸 학과도 있지만 1학년 1학기 때 들어왔을 때 안 돼? 기숙사 들어가. 안 해? 공부해. 그러면 뷰티 디자인? 네네. 거기는 교원 자격증 표시 과목이 뭐예요? 교직이수요. 표시 미용, 과목- 미용. 아 표시 과목 네. 미용.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바로 충북대학교 넘어가도록 할까요? 입시 결과. 아, 네. 충북대학교가 학과가 많다 보니까 네.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저희 충북대 뭐 초록창이나 아니면 네. 네, 초록 네. 네. 이거 했습니다. 충북대 검색하셔서 네, 입학처 버튼 누르시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단 부분에 수시 모집 이렇게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전형별로 그리고 학과별로 이제 모집 인원이 몇 명이었고 뭐 지원 인원이 몇 명이고 입학을 몇 명 했고 그리고 예비 몇 번까지 이제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최초 합격자 뭐 최종 등록자 성적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입시 결과 플러스 면접 관련인가요? 지금 면접 팁은 그 다음에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면접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충북대학교 좀 그 홈페이지를 최근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그 대학 입학 홈페이지 말고 대학 메인 페이지는 되게 클래시컬해가지고 그쵸. 근데 입학 홈페이지는 되게 깔끔하게 해놓으시더라고요. 네, 깔끔해졌습니다. 역시 요새 대학들 중립대 뭐 너나 할 거 없이 네. 입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밭대 입시 결과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저희 한밭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모두 결과 자료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넘어가고 교과 전형 아까 제가 공약 걸었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작년에 평균 경쟁률이 대략 4.89대 1밖에 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창의융합학과가 굉장히 높았죠. 우뚝 서 있습니다. 32.3대 1이었고 그래서 왜곡될 정도로. 네, 나머지 학과들은 넘사벽에 그렇게 있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지원해 보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뒤에 이제 성적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뭐 예비번호나 이렇게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다 저희가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저희 합격자 성적에 대해서도 모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성적을 지원을 하는데 성적이 너무 높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최초 합격자의 성적이 뭐 2등급대로 신작을 했다. 문다된 성적이 5등급 후반, 뭐 6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많은 학과들의 성적이 그렇게 높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기 있는 학과들에 대해서는 상위권에 있는 성적을 형성하고 있는 학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학습사 통합 과정에 대해서 뒤에 제가 꼭꼭 숨겨놨다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저희가 학습사 통합 과정이 아까 경쟁률이 2.1대 1 경쟁률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저희 많이 예비 배수가 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학교에 들어오고자 하는 친구들의 성적이 교과 성적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성적으로는 합격하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에 좀 많이 지원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 이 친구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가 좋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네,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밭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뒷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작년에 학습사 통합과정 같은 경우 이게 정성평가를 했을 때 이 성적이고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적이 조금 더 낮은 학과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렇게 성적이 낮다고 해서 저희가 뭐 전혀 실망하거나 하지 않고요. 아까 우송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자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집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학교에 있는 공대 교수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분적분 배우지 않고 물리 배우지 않아도 아까 저희 채팅창 통해서 학생이 지금 문과 학생인데 이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가 서류평가를 할 때 문과 학생이었거든요. 미적분 뭐 물리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도 저희가 합격시킨 사례들이 있고요. 그 친구들이 저희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저희 기초융합원이라는 그런 부서를 통해서 공대 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빡세게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혹시 학석사 통합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저 말고 학석사 통합과정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성적들에 대해서는 저희 다 홈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 이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아까 육각형 네. 그거 한번 보고. 아, 네, 그거 저희 경쟁률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앞에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맨 앞에 있어요. 네, 이게 3개년치의 전형별 경쟁률에 대해서 저희가 네, 보시기 편하도록. 아, 네. 2021 작년이 네. 확실히 지원율이 좀 네,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눈에 볼 수 네, 있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시는 괜찮지 않았나요, 작년? 정시 경쟁률도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죄송해요. 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제가 뭐 질문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네. 아, 이거는 좀 다른 대학들도 한반대 자꾸 뒷문을 강조하셔서. 뒷문 없나요? 다른 학교들? 많아요. 아, 우성대. 네. 많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도 몇 가지 작년에도 저희도 사실 뭐 미달난 학과가 있었는데 네. 그 학과들이 되게 좋은 학과들이었는데 미달이라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뭐 그런 거 따지고 보면은 사실 뭐 7등급 때 8등급 때 학생들 합격을 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혹시 그러니까 정문이 좁으니까 뒷문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정문이 넓어. 아, 정문이 넓어. 정문이 넓어서 뒷문이 필요 아, 없다. 필요 없지. 아, 우리가 학교에서 1부터 7까지 들어와요. 아, 공립에서 1까지 7까지 들어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문이 넓어. 아이고 그렇군요. 뒷문이 뒷문이- 필요가 없어. 뒷문이. 뒷문이 필요 없다. 보조되는. 뒷문이 필요 없다. 우리 다 정문이 넓다. 정문으로 다 와라. 알겠습니다. 어렵게 뒷문 찾아. 중국 때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딱히 없습니다. 아, 감사하겠다. 아 뒷문이 없어. 뒷문도 없어. 정직하게 앞문으로 바뀌었다. 뒷문이 아니더라도 약간 뒤에 있는 문으로 봤을 때는 예. 약간 정시 쪽에서도 정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 학생들이- 이게 예, 그쵸. 전반적으로 그 봤을 그렇죠.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수시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입시 결과를 봤을 때 학생들이 이거 하나 좀 오히려 지금 추세가 정시 지원자 수가 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수시 지원자 수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뼈 때리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때 얘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시가 뒷문도 있고 뒤에 있는 문도 있다. 뒷문도 있다. 그러면은 이거무지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학생들이 있으면은 학생들 네. 입장에서는 네. 예 이게 또 블루오션이지 않겠는가. 네. 수능을 같이 가져가는 것도 저라면 좀 그렇게 한 가지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정리하자면 수시 그냥 포기하고 정시 그냥 그렇다. 아, 저는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거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학생들 조금만 입장에서는 편집해서 나갈 분들. 아, 네. 정확한 근거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가 모집, 그 마지막 시기에는 모집 시기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도움이 되려면 자 이거 갑자기 돌발 질문인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추가 모집 인원 기억나시나요 대충? 몇 명이었나? 대학별로 한 번씩. 대학 제가 너무 아픈데 후회하는 건가요 혹시? 그래. 아니, 다 공개되는 자료니까 이거는. 다 알 거예요. 학생들도 네. 수학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추가 모집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추가 모집이 많이 뽑는 건 맞아요. 되는 건 맞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을 내보면 정시 애들보다 추가 애들 성적이 높아. 저희 그럼 공주대 아직 대학교에서 먹고 살만하다는 정. 아니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정시가 수임 선생님 말씀대로 정시가 성적이 너무 낮아. 음. 정시가 너무 낮아. 왜냐면 아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많죠. 수도권은 많은데 이 충청권이나 지방으로 갈수록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좀 동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공주대에 희망하는 학생들, 뭐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한반대도 보면 추가 모집의 성적이 훨씬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친구들을 보면 군별로 한 번씩밖에 원서를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군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미스를 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군과 군이 관계없이 선택해야 여섯 되니까. 개를 할 수 있으나
그 분해서 네, 초이스를 잘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추가 모집에 갈 때는 조금 더 성적이 높은 저희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까 뒷띠분 말씀하셨는데 이거 뒷띠분 잘못 찾다가 나이가 한 살 먹어버린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로 이제 나이 내년에 먹어야 봐야 돼. 돼. 내년에. 뭔 적당한 거 골라서 들어가야 된다. 중국대 혹시 뭐 동일한가요? 정시가 더 높아요? 이거 공개 안 하나요? 추가 모집 성적. 네, 그 보통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이 성적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고요. 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보니까 확실히 네, 국립대는 군별로 이제 선택이 안 됐던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시에서 이제 합격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모집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추가 모집 성적을 공개하진 않죠. 왜냐면 네, 추가 인원이 좀 아, 적다 따로 안에 의미가 없으니까. 네. 의미가 없어서. 전형어도 의미가 없어서 공개 혹시 하는 대학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주대 면접 꿀팁 바로 해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스피디하게. 스피드하게. 예. 그러니까 면접 가지고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처럼 뭐 프리형 면접 안 보잖아요, 다들. 네. 그러니까 생기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 생기부만 공부 좀 하고 오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본인 생기부를 질문했는데 우리를 찾아봐. 이거 왜 질문하세요? 이런 거. 이걸 왜 물어보지? 내가 이걸 했나? 아니 그래서 저희 학교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본인 생기부를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세특이나 동아리 자율활동에다가 전공 적합성을 높여야 된다고 쪽에다 많이 정해놨단 말이지. 그게 나중에 이제 부메랑으로 면접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꼭 집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좋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반대로 공격을 많이 그러니까 받을 만한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펜스 더 얼마만큼 잘 말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 너무 짧게 얘기해요. 생기부에 짧게 있는 거를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그 생기부만큼 짧게 질문하면 그건 좀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 나와 있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만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대학은 사범대학만 교직 적용성 면접이 올해는 살아있는데 작년에 이게 비대면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면접이라 실시간 면접이 아니고 저희가 면접 문항을 먼저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한 2, 3일 정도 찍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 찍을 때 주의하실 점은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 네. 학교 이름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험 번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불합격한 케이스들이 뭐 수험 번호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고 그런 학생들이 좀 불합격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전에는 이제 이게 3대3 대면 면접이었기 때문에 여학생 남학생 좀 편차가 많았는데 현재 이제 비대면을 하고 나서는 그 편차가 없기 때문에 네. 면접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면접을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우송대 꿀팁. 자, 아까 이거 자료 봤는데 너무 길던데.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럼 이제 면접으로 시간 넘어갈까요? 관계상 2분? 3분? 아, 어떻게 할래요? 하고 남죠. 3분? 2분? 네? 2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면접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하루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전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원이나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쟁률은 높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성적대는 높지 않다. 교과 100이다 보니까 하향 지원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많은 충원율이 도니까 쓰면 좋을 것 같고 종합전형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이번에 다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없는 생기부 100%로만 가는 전형을 저희가 새로 만들어냈죠. 당연히 복수 지원도 이처럼 가능하고 하지만 같은 전형은 안 됩니다. 저희가 아까 지역인재를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대대충이라고 불르죠. 대전, 세종, 충청 지역 우리 학생들의 인원이 좀 증가를 해요. 약 2.9% 증가하는 반면에 그 증가 대비 굉장히 지역인재 전형이 모든 우리 대세충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많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저희 대학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뭐 한밭 그리고 우리 공주, 우리 충북대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하신다면 우리 학생들 한 번쯤 지원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전형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이제 면접, 저희 교과 전형 같은 건 실제로 40% 정도 반영이 됩니다. 면접 좀 어떻게 좀 이런 게 좀 많이 학생들이 고민이 돼요. 뭐 해야 돼요? 막 전화 많이 오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좀 간단하게 교과 전형 같은 거 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좀 많이 좀 보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기출 문제들은 아마 다 공개하실 거고 뭐 예상 지문도 공개를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기출 문제만 많이 충분히 2, 3개는 정도만 돌려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들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고 종합 전형, 우리 아까 신홍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기부 내용을 물어봐도
형이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약간 이 표정으로 저희를 봐요. 오히려 뭔가 저희랑 같이 생기부를 탐색하는 그런 면접 볼 때가 처음 있는데, 보는 거 예, 마냥.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 마냥 자신의 생기부를 정말 꼼꼼히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졸업후 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의 면접 때도 같이 가보셨겠지만 꼭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것만 잘하더라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학과 홈페이지 참고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기출문제 다 공개해요. 모든 걸 공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접을 어떻게 꿀팁을 얻을 수 있냐. 사실 저희의 꿀팁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 당장 내일이지만 저희가 전공 체험을 해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공은 뭘 배우는 데인지, 그리고 우리 선후배가 어떤 거에 좀 좋은 영향이 있는지, 작년에 면접 볼 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내일 진행을 합니다. 너무 뜬금없죠? 내일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내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이제 이거 방송 끝나면은 우송대 입학종합 서비스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내일 오셔서 마음도 있잖아요. 마감되시면 제가 카톡 남겨놓으시면 저희 우송대 카톡 남겨놓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오늘 야근하면서. 저희가 또한 이제 한밭대가 아마 저희를 조금 모티브하지 않았나 했는데 이제 저희가 아마 전국 대학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었을 겁니다. 저희 전국 최초.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사실 저거 하다가. 근데 올해도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춤도 추나요? 춤을 모든 걸 보여준다고 했으면 뭐 네, 한번 춰보죠. 뭐 오늘 올해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춤도 한번 신나게 추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한밭대 하기 전에 혹시 중국대 하실 말씀? 네, 충북대 면접팀 없습니다. 면접이 없습니다. 너무 이게 팁이다. 근데. 부럽다. 네. 면접을 아예 안 보는 거. 아예 안 본대요. 재택 빼고. 그러니까 재외국민 빼고. 재외국민 빼고는 다 안 본다. 이렇게. 그럼 좀 약간 서류 평가할 때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열심히 보셔야겠어요. 작년보다. 네, 서류 평가 열심히. 네. 그럼 학생이 서류가나 그런 데서 삐끗하면 그냥 충북대 세이브 파일. 이렇게 또. 아, 그렇지는 않죠. 네. 세이브 파일.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이제 그럼 배수 없이 다 줄을 세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예전에는 사실 좀 이제 좀 스킵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사실 좀 이게 스킵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시간 배분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겠네요. 중국 때 평가할 때. 왜냐하면 다 저희는 1등부터 끝까지 다 평가를 꼼꼼해야 되니까. 저희는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꼼꼼하게 평가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다 저희도 그렇죠. 양심의 손을 얹고 아니야. 양심의 손을 얹고 20분씩 다 본다고 말씀. 네, 20분밖에 더 걸릴 수도 있는군요. 그러니까 최소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만큼 다 무조건 평가를 하는 걸로. 네, 그렇죠. 이게 네. 대학마다 제가 알기로는 총량제인 데가 있고 개인별로 총량 이게 시간을 다 지키는 데가 있고 총량인 데가 있는데 중국 때는 무조건 다 개인별로 꼼꼼하게 평가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전년도하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계별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합격 발표되면 1단계에서 불합격된 학생들은 아예 합격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하면서 이제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예비 순위가 다 나오고 이제 그리고 충원에 따라서 합격 기회를 조금 더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충원이 전년도까지는 충원 4차까지 했는데 수시에서 올해는 이제 5차까지 하는 거 그리고 전화 충원을 조금 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힘드네요. 힘들어지겠네요. 네. 이거 네, 약간 나비 효과 안 오겠네요. 좋은 나비 효과. 이거 파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파도 학생들은 이렇게 지금 갔겠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충원을 하면 그 다음 그게 이제 대학이 그 다음 대학 그 다음 다음 대학에서 쭉쭉 파도처럼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그게 몇 시간 차일지는 모릅니다.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뭐 반나절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국대가 거의 실시간 오죠. 근데 파도가 오는 속도가 좀 간격이 있거든요. 대학마다 간격이 있어요. 아마 이제 공주대는 실시간으로 아마 올 텐데 바로 그냥 올 텐데 중국대가 이제 공주대를 좀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구나 알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네, 밑에서 치고 공주대 위에서 깔고 이렇게. 올해 충원 전략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도 남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근데 면접이 없으니까 뭐 면접에 조금 자신 없는 학생들이 유리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오지 말아야지. 그 자신 있어 한다라기보다 네.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면접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면접에 부담
있었던 학생들이 음. 이제 손쉽게 지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긴 말씀드립니다. 면접을 좀 막 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학생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맞아요. 자신 있다 정도 있지만 자신 있어도 부담인 건 사실이거든. 사실 그런 한번 측면에서- 전화 와도 면접 없는 전형부터 물어봐요. 뭐 보통은 성적이나 이런 대다수 거. 학생들은 면접 없는 걸 선호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측면에서는 충북대 올해 전형 설계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그거 하나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전에 한번 우송대랑 방송했을 때 이제 형철 선생님이 우송대학교 면접의 팁으로서 뭐 태도 하나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태도가 좋아야 된다. 지금 공주대랑 한밭대도 실시를 하시니까 화면에 나왔던 그런 면접 꿀팁 말고 정말 실제로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좀 특성 있게 본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학생들 태도 그러니까 자세라고 우송대는 할까요? 이제 자세를 딱딱 본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세를 본다기보다는 사실 음. 100점짜리 대답을 해도 뭔가 이 자세가 삐딱하거나 네. 막 과도하게 막 뭔가를 부산스러운 제스처를 하다 보면은 대답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저는 있는데 혹시 뭐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 그런 또 딱 하나만 본, 뭐 어떤 걸 보는 그런 다른 차별화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면 되게 긴장을 많이 해요. 아, 근데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말을 본인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한테 면접 가면 항상 얘기하는 게 긴장 없이 자신감 있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면접실 문 닫고 나와서 후회하지 말고 면접 고사장 안에서 하고 싶은 말 모든 걸 다 표현하고 그래도 다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이제 자세나 그런 부분에 나쁜 학생들은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학생들이 떨다 보니까 가끔 우는 학생들. 그렇죠. 나도 오늘 학생 네. 면접 중이에요. 네. 매일 있죠. 뭐. 근데 울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면접 한 애 울고 나갔어. 다음 애가 들어오다가 우는 애를 봤어. 그럼 이제 아. 다음 학생에서 충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학생이 엄청 충격이 크더라고요. 근데 좀 우는 것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 조절 능력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울지 말자. 그것도 능력이다. 사실 그건 능력이 맞아요. 일할 거면은 이게 자기 감정 조절하는 건 능력이기 때문에 우는 건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해외고는 충북대 안 뽑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해외고 혹시 뭐 종합전형, 국가전형 지원 불가한가요? 충북대는? 이제 저희가 국내 고등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어야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 학기라도 이제 있으면 국내 고등학교에서 다니고 아. 네, 그렇게 하면은 네, 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대학들은 종합전형 해외고 네, 다 뽑습니다. 한밭대도. 하나 음. 충북대는 한 학기라도 국내 고등학교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치 뭐 네, 이거 저희 되게- 한밭대 면접 팁 얘기. 아, 예, 예. 면접팀. 이러시면 안 죄송합니다. 됩니다. 제가 네. 자연스러웠는데 이러시면 안 아니 됩니다.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네, 말씀하셨죠? 네, 네. 이러실 것 같아서.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하세요. 네, 이러면 저희 총장님이 보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히 퇴근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한밭대 면접 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반적인 얘기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한밭대 면접은 2대1 면접을 하고요. 약 10분간에 걸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도 면접평가 주제를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 저희 한밭대 입학하는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는 매년 면접평가 주제에 대해서 매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오셔서 준비를 잘 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면접에 관련된 면접 팁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면접을 하러 올 때 유형이 여러 가지의 많은 유형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청심환은 그날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오히려 이거 진짜 청심환의 부작용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왜냐하면 그 청심환을 계속 먹었었던 친구들이라면 이게 근데 오히려 청심환이 너무 깔아앉죠? 본인한테 맞지 않아서 이 청심환을 먹는다고 해서 다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심장이 더 벌렁거려서 더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학생들을 보니까 청심환은 그날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학생과 남학생의 서로의 좀 장단점이 있는데 여학생은 아까 신홍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조절에서 울다가 끝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울음이 날 것 같다 하면 내 허벅지를 꼬집으시면 됩니다. 여학생들은 그렇게 하시면서 최대한 울음을 멈추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집에서도 하지만 남자들은 신홍준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이 많지만 대부분 우리 신엽쌤처럼 과묵한 선생님들이 많아서 남자들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네.
단답형으로 남학생들은 말을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답형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친구가 과연 이 친구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면접을 할 때 물어볼 때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남학생들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하지만 수험생들도 어떻게 보면 그 해당 학교를 면접을 하러 오는 겁니다. 내가 면접을 받는다라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 학교에 다닐 만한 학교인지 이 학교에 있는 이 교수님들한테 내가 와서 수업을 들을 만한 학교인지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내가 이 학교를 면접하러 왔다라는 마음으로 온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자신감도 더 많이 생기고 긴장도 조금 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서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었어요. 이거 한바탕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많이 흘러가지고 빠르게 다시 한번 좀 속도를 내볼까요? 자, 일단 수능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수시가 일주일 남아서 수시 위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시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게 유튜브에 뭐 아시다시피 박제가 되기 때문에 정시 나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기사를 보니까 일단 6월 모의평가가 확통 1등급 비율이 4.3%, 2등급이 그러니까 26.2%. 그러니까 문과가 1등급이 4.3%였던 거예요. 6월에서.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도 국어가 쉽고 수학이랑 영어가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또 문과가 조금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수능 최저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네. 올해 문과 학생들 수능 최저 괜찮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보통 수능 최저 충족을 할 때 수학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보다는 다른 영역으로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 유불리 측면에서는 이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있다든지 이렇게까지는 네 조금 예측이 약간 힘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문과는 오히려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잘 노리면 문과 쪽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과들이 굳이 교차전에서 문과 학과를?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는 수학을 잘하는 인문계 학생이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학생이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상상 속에 알겠어요. 유니콘 같은 분들. 그다음에 최저학력 실종 같은 게 어떤 네 개 영역 중 한 개 영역 갖고 싸우면 이게 네 개 영역을 다 반영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한 개 영역에서 등급이 안 나오면 유불리가 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뭐 4중 3패, 4중 그렇죠. 2패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제 전략을 잘 짜서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큰 영향. 정시는 좀 영향이 있겠네. 교차죠. 정신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은 왜 그러냐면 자연계가 수학 필수인 네. 대학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이 학통이 그렇게 등급이 안 나오면 교차 지원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수학 필수인 학교를 이과로 교차 지원할 경우. 필수가 아니더라도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도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시에서. 올해 다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정시에서 기하랑 그리고 그 미적분 가산점 주나요? 저희 한반대는 줍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네, 줍니다. 후회하지 가산점 주시나요? 저희도 주거든요. 네. 저희도 올해 저희는 안 줘요. 안 줘요. 저희는 아. 수학 교육과는 아, 미적이 필수고 필수로 그냥 아예 박아놨고 지정 그다음에 과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연계학 학생들은 뭐 학통을 하든 미적을 하든 기하를 하든 상관없고. 약간 충북대도 수학교육과나 수학교 거의 필수인가요? 네, 미적 기하 네,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 응시해야 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학 관련해서 선택에 따른 수학 영역에서의 가점은 없고 이제 단지 모집 단위 기준에서 자연계에서 사과탐이 모두 다 인정되는 이제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이제 과탐 응시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가점이 있습니다. 네. 대교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까 그 보도된 자료 말씀하시면은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 중에 확통을 선택한 학생이 4.3%라는 거. 네. 그럼 바꿔 말하면은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95.7%라는 건데 네. 이 학생들 거의 다 과탐 선택했을 거란 말이죠. 음. 소위 말하는 자연계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이 유리하다는 거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데 수능 최저에 있어서만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 영어, 탐구로 맞춰도 돼요. 그래서 수능 최저에서는 좀 크게 이러한 판도가 뭐 변화될
것 같다, 뭐 요동될 것 같다. 이거는 약간 속단이고요. 그럴 리가 없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수능 최저를 이런 걸 예측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학들이 좀 완화를 시켰어요. 완화를 이미. 많이 했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네, 고3 때한테만 적용되는 전형에서는 시행 계획이 변경 가능한데 그 중에서 수능 최저를 완화를 또 해서 신청이 들어온 대학들도 있고 실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수능 최저에서는 국어, 영어 참고로 맞추면 된다.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문계 학생들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시에 가면 이제 판도는 달라지죠. 예, 확실하게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그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예. 그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할 거고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탐을 선택한 학생 중에 나 수학을 잘해 그래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 학생들은 선택의 기회가 엄청 넓어지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어는 지금 이게 예측이 좀 약간 불가능한 게 6월 모평 때 그 선택 과목에 대한 표준 점수를 교육부랑 평가원이 공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측이 좀 쉽지 않은데 작년의 결과는 수학 과형 나형인데 이걸 합쳐서 우리가 판단하기 좀 쉽지가 않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9월 엊그저께 있었죠. 9월 네. 모평. 그거를 체감하는 것을 보면은 6월보다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격차들이 좀 이러한 좀 현장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뭐 이게 완전 맞는 말은 아니지만 문과 학생들은 수능 차이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면 될 것 같고 다른 걸로 맞추면 된다. 포기하지 마라. 다만 네. 동력에서는 조금 이제 유불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걸 감안해서 입시를 준비하면 좋겠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각 대학 신설학과 및 가성비 갑 학과 안내 공주대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주대 올해 새로 생긴 학과 진흥형 모빌리티 학과하고 수산자원학과 이게 저 가성비 갑학과로 뽑습니다. 일단 신설이기 때문에 저희 잘 몰라요. 아 몰라. 진흥형 모빌리티 공학과는 뭐 자율주행하는 네, 자율주행, 뭐 킥보드, 전동 킥보드, 드론 다 되고 음. 이렇게 몰라.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니까 경쟁률이 낮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또 학교에서 다 알다시피 첫 해 1회 졸업생들도 이것도 신경 엄청 써주고 그쵸. 그렇죠. 취업하고 애들이 1회 애들이 취업을 잘해야 학과가 살아남는 2회, 거예요. 3회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밀어줘서 갖고 그다음 스마트 수산 자원학과 되게 뜬금없는 학과라고 다들 얘기를 네. 하는데 경매하는 거예요? 네. 수산 스마트와 수사는 좀 어울리지 않나요? 경매 그러니까. 경매? 여기 이게 첨단학과예요 첨단학과 아, 이게 충청도 서해안 바다 이거 누가 지킬까? 우리가 지켜야지. 공주대가 지키나요? 공주대가 지켜야지. 이게 왜냐면 이제 지키려는 사람 많던데 보니까. 오늘 국립대도 있잖아요. 서해안 쪽에 있잖아요. 걔네들 밑에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위쪽 사회 지킨다. 위로 해가지고 이제 수도권까지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니까 네. 바다에서 경매하는 거예요? 경매? 바다에서 경매를 어떻게 해? 이게 수산 어족자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 어족자원 관리 중요하거든. 이거 중국에다 다 가지고 가는 거 어떡할 거야? 물고기 안 먹고 살 거야? 먹고 살아야 되잖아. 뭐 어떻게 양식어 이런 거 다 가르친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좀 적극적으로. 그게 양식 이런 거 아니 물고기 잡으라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게 또 공무원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바로 우리 옆에 있잖아. 아, 그래. 세종 씨. 세종 있잖아요. 세종이. 아, 우리 학교가 세종이 제일 가까워요. 아, 우리 세종 캠퍼스. 제일 가깝죠. 네. 세종 캠퍼스 있으니까. 저희 알겠습니다. 한밭에도 세종 캠퍼스 있어요. 저희가 더 가까워요. 있어요? 네, 아. 저희도 있습니다. 저 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다녀요. 세종 씨. 두 학교 뭐 잘난 걸로. 그다음에 모집 단위가 이름이 좀 바뀐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학과는 이름만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 학과를 이제 지원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정보통신공학과가 정보통신공학과하고 스마트 정보기술공학과로 두 개가 쪼개져서 모집을 하면 나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성적이 어떻게 바뀌어요? 요거는 이제 학과가 이제 아예 좀 격차가 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두 과가 이제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학생들 1학년 때 입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을 하잖아요. 학부로 뽑으면 그때 거의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이 분리되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 입시 결과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보통 경쟁률 따라간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두 개의 차이 격차가 경쟁을 나눈 만큼 성적이 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년도 입시 결과는 정보통신공학부하고 컴퓨터공학이니까 그걸 조금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짧고 굵게 핵심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성대도 짧고 굵게 핵심만 요약해 저희는 주세요. 딱 3개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글로벌 호텔 아메리카 흔히 뭐 호텔 관광 경영이랑 비슷한 학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관광 산업 쪽이 지금이 아주 적깁니다. 제가 전에 라이브 방송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쟁률이나 성적자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백신도 많이 맞고 있고 또 위드 코로나 하는 것도 많고 또 이제
뭐 백신만 맞으면은 이제 자가격리 없이 놀러 갈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가성비 있는 학과지 않나. 저희가 또 여기는 해외 인턴십이나 취업 자체가 포커스예요. 그래서 거의 3학년 때 친구들이 다 해외 인턴십을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곧 끝날 우리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들어오면은 굉장히 약간 적기지 않나라는 학과. 네. 우리 이제 글로벌 철도학과라고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성적대가 굉장히 낮다. 이 정도로. 네, 요 정도. 한 네. 뭐 지금 마지막 코스 6등급 때 산출 성적 6등급이면 뭐 7등급 대 학생이 들어와서 철도 기관사 면허 취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보시는 것처럼 혁신도시법이나 지역인재 이런 것 지역인재 채용 때문에 이제 철도공사 저희 대전에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충분히 지역인재 혜택 받을 수 있다. 굉장히 가성비 있다. 한국철도공사 주변에 있잖아. 아 예, 그럼요. 있죠. 저 우송대에서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걸어서. 공주에는 어떤 게 있죠? 홍주에는 밤. 근데 뭐 해외 캠퍼스가 있으니까. 있죠. 네, 공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공주대학교가 있다. 네. 공주에는 공주대학교. 왜 네, 이렇게 공주대가. 견제를 하지? 네, 그런데 너무 마지막으로 잘하나? 이게 국가고시가 있는 학과인데도 굉장히 성적대가 낮은 작업치료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적대가 6등급, 4.7등급인데 여기가 WFOT라는 세계 작업치료사 협회에서 인증받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학과다라고 설명 끝. 국시 떨어지면 꽝. 아까 뭐 보여달라고 No! 이거 국시 떨어지면 꽝. 아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그 글로벌 호텔 친구들이 그동안 지금 갔던 그러네. 뭐 인턴십 이런 장소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왜냐면 거의 외국이거든요. 또 확대가 안 되네. 해외 취업, 해외 취업이나 해외 인턴십들 해외 인턴십. 딱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걸로. 아, 네. 예, 이거 학과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시면 참고하시고 될 것 같고요. 못 읽어서 모르는 걸로. 네. 다음으로는 충북대 하면 될까요? 아, 네. 저희 오우, 야, 핫하네. 올해 핫하다, 핫해. 이제 약학대학이 이제 신입학으로 모집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약사 편입학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약학대학 이제 신입학으로 모집을 하고요. 저희가 학과가 두 개입니다. 약학과하고 제약학과 각각 이제 28명씩 이제 특별 전형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이제 각각 28명씩 모집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개 학과에서 다 약사가 될 수 있다고. 아, 네. 맞나요? 두 학과 다 약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약학과 그런 게 유리한 거 아니야? 성적대가 차이가 나면 근데 이제 편입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등비등한 경쟁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지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네. 보통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데 네. 편입학은 좀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약대 편입이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신입이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학생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제 학과가 어떻게 보면 좀 학생들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충청권의 약학과 자체가 몇 개 안 되지 않나? 얼마 안 되죠. 근데 제약학과가 된다 그러면 갈만하지. 이거 우리 선생님 올해- 가실게요. 제약회다. 올해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얘기 많거든요. 근데 이거 약대 성적 어떻게 될지 얘기 많은데 이거 근데 맞추는 사람 없겠지만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의대랑 의대랑 비교했을 때 저번에 누구셨죠?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뭐 의대랑 비슷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의대보다는 내가 볼 때는 의대 밑에 교대 위에 그 정도. 수의대랑 그 의대 어딘가 그 밑에 그 어딘가. 교대보다는 조금 높아질 거. 근데 교대도 타격을 받을 거야. 아 그렇죠. 왜냐면 문과 그렇죠. 또 여학생들이 또 네, 많이 네. 약까지 지원할 그래서 우리가 거니까. 봤을 때는 이제 교대 가는 애들보다는 성적이 그쪽 저기 한 1점대 그럼 어떻게 보면 의대 성적이 좀 낮아질 다 네트남으로 그 관련된 학과라면은 네트남으로 쭉 나비 효과 오는 거죠. 뭐. 거기서부터. 거의 과감하게 이렇게 막 예측을 하시네요. 네. 나중에 이게 맞았냐 틀렸냐는 나중에 입시 끝나고 내년 3월쯤에 한번 저희끼리 이야기. 아니 겨울에 정시할 때 한번 또 모여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때 한번 다시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저희- 정도로. 저희 쪽에는 네. 이제 약대가 이제 학부에서 모집을 하는 첫해, 이게 운영하는 첫해로서 봤을 때는 학생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졸업생이랑 그냥 단순히 그냥 재수를 한다기보다는 아마 반수생이 많이,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네. 또 한번 지원하는, 수능을 보는 그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적대가 만만치 그렇죠. 높이 들어가 있죠. 첫 해이기도 하니까. 경쟁이 수시에서도 뽑나요? 네, 수시에서도 뽑습니다. 이거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되네.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수시에서 이제 16명 정도, 그리고 정시에서 12명 정도. 거의 조금 수시가 조금 더 높은. 그럼 정시는 반수생들이 아까 상담 많이 한다고 그랬다고 하면 네. 지금 현역들은 수시를 그쵸. 공략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죠. 재수를 하는 그 목적이 수능이지 다시 한번 수시에서 한다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시를 그렇지 가려고 않죠. 한다 했다면 네네네. 정시의 약대는 아. 재수생들 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밭대학교 입학 전형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학과 안내. 네, 저희 학교의 가성비 가학과는 이렇게 맞죠? 가성비학과? 전체 학과가 다 가성비 학과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또 네, 저희 학교가 한밭대학교가 공대 중심의 학과들이 많다 보니 저희 공대 중심의 학과들만 많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학과들이 있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새롭게 신설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모바일 융합, 지능미디어 공학과 새롭게 이렇게 신설이 됐고 한마디씩 한다면 모바일 융합공학과, 뭐 핸드폰, 스마트폰 게임이라던가 이런 데 관심 있으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요즘 틱톡 많이들 쓰시는데 수험생들 틱톡에 관련된 그런 기반 그래요? 관련된 것들 쓰고 있고요. 네, 지능미디어는 CSI 관련돼서 영상을 가지고 네, 수사에 관련된 것들 배우는 것들 배우는 학과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시각 영상 디자인 저희 새롭게 스파이더맨 네, 영상팀 하셨던 아까 분 말씀해 초대했다고 주셨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많은 학과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공공행정학과에서 이번에 변호사 학과가 네, 배출이 됐습니다. 야. 여러 가지의 많은 학과들이 저희는 여러 가지의 많은 학과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학과뿐만이 아니고 이쪽 인문경상대학들의 학과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네, 잘 취업도 잘 되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만 딱 하나 맞다. 네. 여기 가면은 인생 필 수 있다. 내가 제일 앞에 그렇구나요. 아, 책사의 선택을 저의 선택은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팔을 안으로 굽는다. 안으로. 네. 나 궁금한 거.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쪽 정보기술대학 쪽에 있는 학과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저희가 최근에 전기 자동차를 구매해서 그런지 전기에 관련된 것들 뭐 저희 네. 많은 교수님들이 전기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들 지금 연구하고 계셔서 이쪽 정보대 쪽 어느 학과들도 네,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신호 선생님 뭐 지금 어, 뭐 이거 궁금한 궁금해. 질문 있고. 네. 네네네. 학과 이름 받고 이거 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창의 융합학과? 아, 네. 아까 경쟁력 높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던 그 32대 학과. 예. 네, 32대 1의 전설. 네. 애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막 지원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의 융합학과는 기계, 재료, 신소재, 전기, 전자를 다 같이 너무 배우는 어려운데. 네, 뭘 배우겠다는 융합학과입니다. 거니까. 근데 다 이번에 배우는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지금 모든 대기업에서 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잖아요. 네.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창의 융합학과에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삼성전자에 이번에 저희 학생들이 매년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가냐? 반도체 사업부 핵심 부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학과에서 저희가 그렇게 학생들이 SCI 논문 게재하기 어려워요. 학부생이 지금 매년 SCI 논문 우수 논문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 학과도 있고요. 굉장히 우수한 학과입니다. 제 친구도 네.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는데 여기 네. 강의 같이 1일 강의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한밭대에서 좀 네, 아마 이 그래서- 학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가고 싶은 친구 창의융합학과 오시면 보내드립니다. 전체 인원 중에 한 명 갔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또 끝까지 아, 지금 끝나고 이렇게 저도 얘기할 참았는데 감사합니다. 좋다 좋아 좋다 이러시구나. 좋아. 두 분이서 이제 방송 끝나시고 잘 대화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근데 잠깐 질문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이번 한밭대 오늘 네. 정보 제공해 주셨으니까 네, 네. 어떤 영어로 이제 에드워드라는 분이 이제 한밭대 신설학과 수시 등급이 어떻게 예상이 되시냐. 아, 신설학과요? 네. 지금 저희가 정보통신공학과로 저희가 작년에 나갔었던 네, 성적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죠 그게 딱 그냥 4입니다. 4. 네. 4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너무 것 같고요. 치는데 네. 너무 낮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나중에 그렇지 4년대 않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책임지시나요? 들어가 보니까 사로 갈등는 과가 거의 없던데? 이거 저희 결과 보시면 아이. 우리도 있고요. 이게 최저가 없어가지고 무슨 내신 성적이 말씀이세요? 엄청 높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꿈과 희망으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공주대 아, 근데 이게 입 아프다. 선거대, 충북대 4개 대학과 연합방송 그리고 대기업 최영생님과 연합방송 감사합니다. 정말 진행해봤는데요. 자,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그렇고 학생들이 이 방송 끝나면 더 많이 조회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3개월 전에 했던 방송이 한 3,000회 정도 조회해서 나왔던데 오늘 했던 말들이 과연 어떻게 돌아올지는 오늘 이 입시 끝나고 이성애 사정관님 나중에 아니, 항의를 이거 4등급 안에 내려주는 거 아니야? 안 내려요? 이거 내려주셔야죠. 내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오히려 쇼트로 해가지고 제 우승대 한번 그 대기업에서 정치 중요하고 정치로 가라오는 거. 그거 이런 것들 그거. 쇼트로 네. 한번 따서 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어떤 학생도 이거 이거 물어봐줘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만 하죠. 자, 그럴까요? 이렇게 합시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내가 이제 종료할 때가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대학별로 하고 싶은 말, 뭐 홍보 멘트라든지 뭐 우리 뭐 이런 행사한다 아니면 뭐 이 대학 이 학과 많이 와라 이런 거 멘트 하나씩. 그냥 김민성 사장님부터 한번 하시죠. 아, 네. 충북대 굉장히 많은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들 모두 다 좋은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입시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면접을 올해 수시에서 그러니까 수시 정시 다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 느끼시지 않고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전에 해외고 관련해서 예. 그 한 학기 이상 뭐 국내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종합전형 유형이고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충족하시면 네, 지원 가능하시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청원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다는 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홍 선생님. 예, 충남 세종의 대표 공립대학 공주대학교입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다 아시고 계시죠? 아니, 충남 세종 동의하시나요? 이성희 장관님. 여기 대전이니까. 여기 대전이니까. 대전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충남 세종의 네. 공립대학.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 네. 세종 우리 거라. 그래서 아이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정문 제일 넓다. 아, 우리 대학 정문이 넓다. 다른 대학 뒷구멍 찾느니 그냥 공주 정문으로 와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주. 네. 표현이 좋아요. 아 그래요. 좋죠. 아 이거 좋은 거예요. 고급진 표현.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 이성희 사장관님. 네, 저는 하나 홍보하면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대학이 다시 한번 모입니다. 9월 11일 아. 저희가 학부모 컨퍼런스를 운영을 합니다. 9월 11일이면은 네, 9월 11일 원서 접수가 9월 10날인데요. 네, 원서 접수하는 바로 둘째 날 토요일이고요. 학부모님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4단계 때문에 이런 입시 설명회나 네, 사정관들을 직접 만나기가 너무 어려우셨을 텐데 저희 한밭대학교에서 저희 본부장님과 제가 4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뚫자라고 했는데 야, 다행히 3단계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저희 한밭대뿐만이 아니라 충북대, 공주대, 또 네, 우성대, 건양대까지 저희가 함께 하는데 궁금한 학부모님들 계시면 지금 저희가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50분에 한해서만 현장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아직 수가 마감 안 됐나요? 네,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정관들이 또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실시간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저희 한반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 학부모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네, 유익한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저희 교사 한반대- 선생님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뒷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여러분. 네, 뒷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한밭대 042-821-1020으로 전화하시면 누구 뒷문에 대해서 선생님이죠? 네, 저희 담당 선생님. 왠지 좀 네. 촬영하시는 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821-1020 전화하시면 네. 저희가 다양한 뒷문에 대해서 상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별거 없습니다. 저희 내일 전공 체험 하고요. 근데 그거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거 창 닫으시고 이제 저 입학처 홈페이지 가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이제 김변우 선생님이나 저나 거의 유튜브 이제 프로입니다. 이제 방송 켰다 하면은 바로 멘트가 나오는데 저희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저희가 뭐 원하는 대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뭐 충분 안 되지만 제가 이것저것 다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원서 접수 기간에 원하시는 정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입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도 대기업에서도 저요? 한번 네. 아,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네. 대기업 홍보 같은 거 좀 해주세요. 아, 아까 그 준비한 자료를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네네. 아침에 그 지역 인재 관련된 자료 막 수집하면서 어디가 잘 활용했는데 뭐 어디가 얘기도 한번 해주시고. 아, 저희 지금 뭐 대학 어디가 TV에서 저희도 유튜브 채널 지금 기록해서 한 1년 반 됐는데요. 많이들 찾아주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 광고는 누가 네, 광고. 광고료는 누가 수익? 아, 없습니다. 그 아니 광고 있던데? 그냥 이제 없어요? 그런 기능이 있어서 한번 해본 아, 한번 것같은데 해본 거. 네, 그렇죠. 예. 뭐 그럼- 기부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나중에 계획을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위해 쓰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대학 어디가 TV 봤는데 네네. 진짜 다양한 대학들 촬영하셔가지고 네네.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대학들은 바빠가지고 유튜브 운영 못하는 대학들도 많은데 네. 대학 어디가 있어요. 아, 그런 대학들도. 근데 왜 우리는 안 보여? 저희 한밭대도 없는데요. 아 너무 하셨네.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수도권 위주로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자리를 위해서 또 저희가 이제 중국대 하셨나요? 대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축구대 안 하셔도 괜찮다. 아니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아, 이미 하셨나요?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수도권 거점 국립대까지만? 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내치시는 건가요? 아, 또 여기서 물어뜯기는 걸로. 언제든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정식 계속 강조한 게 수도권 대학. 아니, 그래서 그러면 뭐, 나중에 한 번씩 다 촬영하는 걸로 약속하시죠. 아 그럼요. 언제든지 오시면 또 저희가 찾아갈 수도 있고 아, 새롭게 생긴 어떤 뭐 대학의 뭐 그런 뭐 건물이나 소개해 주실 캠퍼스가 있으시면 아까 기숙사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같이 또 이런 방송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 자주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대학 교육협의회는 뭐 대학이랑 척지는 기관이 아니고 아 서로 같은 돕고 돕는 같은 거죠. 같은 네, 거죠. 그렇죠. 아, 이론적으로 협의체니까. 실제로도 뭐 실제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0 며칠? 1일 11일 날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시도 아마 저희가 이제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정시도 같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공주대 입학 상담 번호 표시 번호 표시를 해달라는 게 해달라고요. 아, 네. 아. 요거 무슨 041 850에 0111. 042-850에 0111. 041 850에 0111. 네, 야간 상담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전화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궁금하시면 지금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녁 먹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7시 이후에 한번 전화해 보시죠.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연합 유튜브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어떻게 미정이지만 언젠가 저희가 또 할 겁니다. 그거 저희가 또 안내 뭐 공문이나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방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이제 박제가 되니까 네. 나중에 한번 수시 원서 모집 기간에 수시 모집 기간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고생 지금까지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승대학교 입학사정 사정관 김병준. 한국대학교협의회 신영규였습니다. 좀 한 번 더. 마무리 하시면 제가 약간 아 사이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하시죠. 네, 우성대학교 강신혁 한밭대학교 이성의 예, 공주대학교 신홍준. 네, 충북대학교 김민성이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